KTV 추억의 문화영화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고수진, 성우 한경화.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화마가 건물을 덮치고 소방호수에서 물줄기가 뻗어나간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오열하고 소방관들은 불과 씨름한다. 폐허가 된 현장과 타버린 전선, 분전함, 다리미 등이 흘러간다. 추억의 문화영화 자나깨나 불조심. 자막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건조해서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 시절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곳곳에서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1970년) 대한뉴스. 불조심.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불이 나고 있군. 혹시 여러분의 집에서나 이웃에서 일어난 불이 아닐까요? 대수롭지 않게 여긴 어느 한 사람의 부주의로 순식간에 우리가 긴 세월 동안 피땀 흘려 먹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타고 있는 이 참혹한 광경. 이것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중심지 반도조선 아케이드에서 일어난 불로 수억 원의 재산이 삽시간에 타버린 현장입니다. 지난 1969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건물 면적으로 따져서 수원시만한 도시가 1년 동안에 불타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화재의 구체적인 원인을 보면은 기름에 의한 것이 777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로 인한 것이 537건, 세 번째가 아궁이 취급 부주의 400여 건, 이 밖에 난로, 온돌, 풍로, 담뱃불, 어린이 불장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나서 울부짖기에 앞서서 불이 나지 않도록 평소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너도 나도 불조심. 1974년 대한뉴스. 겨울은 다른 때보다 불이 잘 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불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 등 모든 것을 앗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3일 새벽 서울 정량리 대왕 코너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조그마한 부주의와 시설 미비로 해서 이러한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흑백 자료 영상은 검은 연기로 뒤덮여 있다. 화마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체를 포함한 잿더미뿐이었습니다. 이 불은 88명의 생명과 수많은 재산 피해, 그리고 숱한 중상자들을 냈습니다. 이제 불이 나기 쉬운 겨울철입니다. 난로 과열을 막고 유리를 취급할 때 더욱 주의하고 사전 점검으로 전기 누전을 방지하며 꺼진 불도 다시 살펴 불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963년 대한뉴스. 한편 1월 21일 새벽 해난 사고의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목포 시내 공설시장에 큰 불이 일어나 점포, 가옥 등 325호가 소실되어 1억 2천만 원의 피해를 내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날 밤 이 지방의 강풍으로 전 시내가 정전이 되자 시장 어느 가게에서 촛불을 켜놓고 잠든 것이 화근이라고 하는데, 구정을 앞둔 상가에 산더미처럼 쌓였던 수많은 상품이 모두 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겨울철을 맞이해서 한층 불조심에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예방 및 안전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양한 불조심 캠페인과 화재 예방 전시회를 통해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1972년 문화영화. 남편이 퇴근하여 딸아이에게 선물을 건넨다. 아내가 반기며 남편의 양복 재킷을 받아준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아이 볼에 뽀뽀한다.
아내는 부엌에서 냄비에 찌개 재료를 넣은 다음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린다. 아이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봐주던 남편이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간다. 시뻘건 불길이 번지고 119에 신고한다. 온라인 지구의 종로 공무원 아파트. 소방관들이 기둥을 타고 내려와 방염복을 걸치고 출동한다. 군복 차림의 운전수가 소방차를 운전하여 5층짜리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다. 하루 저녁에 재난을 당한 이 단란했던 가정. 불을 잘못 다룸으로써 생긴 이 비극은 반드시 남의 일만이 아니라 내 경우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다리 차를 통해 고층의 시민을 구출한다. 이렇게 가끔 엉뚱한 재난을 가져오는 화재는 하루 평균 14건가량이나 발생하고 있으며 인명피해가 3명, 그래 600만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955년 대한뉴스. 하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다. 서울특별시 경찰국에서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방화 강조 기간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따르는 각종 선전 계몽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첫날 서울시 중부소방서와 서울시 경찰국 소방과의 공동 주최로 시내 각 소방서원과 의용 소방대원이 참가해서 소방 차량을 선두로 하여 시가를 행진, 시민들에게 방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4일에는 을지로 사가에 있는 영희국민학교 교정에서 소방차 5대가 동원된 가운데 실지 화재를 방불케 하는 모의 소방 연습을 실시하여 관람하는 시민들을 계몽하고 방화에 대한 한층 더 깊은 인식을 주었습니다. 1964년 리버티 뉴스. 항도 부산에서는 시 경찰국과 미군 소방서가 합동으로 방화 강조 행사를 갖고 시민에게 불조심을 촉구했습니다. 화재를 통해 화재가 빚어내는 참상을 보여주며 일반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런데 화재란 거의 다 불조심이나 불단속을 소홀히 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방화 강조 기간인 이달 한 달은 물론 우리는 1년 내내 불조심해야 합니다. 설마가 원인이다. 꺼졌는가 다시 보자. 그런데 금년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화재로 이미 4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으며 손해액은 무려 2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너도 나도 다 같이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198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0% 이상이 연탄을 연료로 사용했다. 해마다 겨울이면 연탄가스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겨울을 준비하며 연탄 아궁이와 난방 기구를 점검해 겨울철 화재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1980년 대한뉴스. 그럼 여기서 연탄가스 중독 사고 예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각 구청별로 연탄가스 점검반을 편성해 놓고 요청해 오는 업소나 가정에 나가서 연탄가스가 새는지 여부를 살펴주고 있습니다. 휴지나 헌 신문지 같은 것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서 방구들로 연기가 새어나오면 연탄가스도 스며들게 마련입니다. 가스가 스며드는 온돌의 틈을 찾아서 안전하게 막아둬야 합니다. 방바닥에 금이 간 부분을 꼼꼼히 찾는다. 부엌과 통하는 방문은 가스가 새어들 염려가 크기 때문에 좀 불편해도 봉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틈을 테이프로 막아버린다. 또 부엌에 남아있는 가스를 없애기 위해서 환기구를 달아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연탄은 충분히 말린 것을 사용하되 잠자기 2시간쯤 전에 갈아 넣는 것이 안전하며 아궁이 덮개를 열어놓지 말고 잘 덮어둬야 합니다. 연소통 주위에 열을 차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단열을 하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져서 일소나 탄소가 안전 연소되어 가스 발생량이 줄어들고 연탄이 타는 시간도 길어져서 경제적입니다. 굴뚝도 가스 역류 현상을 막기 위해서 잘 보온을 해야 하고 지붕에서 90cm 이상 높이고 역풍 방지용 모자를 씌워줘야 합니다. 굴뚝 자료 영상. 지금 보시는 굴뚝들은 고쳐야 할 굴뚝들입니다. 굴뚝 모자가 없다. 이것은 잘된 굴뚝입니다. 굴뚝 모자가 씌워져 있다. 가스 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신선한 공기가 통하도록 창문을 열어주는 한편 몸을 따뜻이 해준 다음 병원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연탄 가스는 연탄에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을 잘하면 사고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60년대에는 아궁이 불씨가 화재 원인의 대부분이었다. 70년대에는 석유 풍로와 연탄 난로의 과열, 이후 전기와 가스 관련 화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난방기기로 인한 사고는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에서 비롯되어 화재 예방을 위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1972년 문화영화. 화재는 예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동안 화만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는 도시화 시대라고 합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연료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어 화재 위험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프로판 가스의 경우 많은 호수를 같은 통에 연결했을 때 생기는 화재 시의 재난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석유 난로에 불을 붙여둔 채 기름을 넣는 것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화재는 전기의 과열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 소켓에 많은 전기용품을 연결했을 때 생기는 위험은 우리가 흔히 겪는 대로입니다. 또한 백열전구에 치마를 씌워놓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을 때 어른들이 없는 틈을 타서 생기는 어린이들의 불장난, 예사로 다루고 있는 연탄재 때문에 불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손쉬운 방법으로 진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고 소화기의 이용법도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들이 리본 커팅을 한다. 소방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화재의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계몽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를 미리 예방하고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를 미리 알아두고 내 집에 알맞는 소화 설비를 갖추어 두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소방서는 경성소방서로 1925년에 세워졌다. 뒤이어 각 도시에 소방서가 생겨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여나갔다. 체계적인 소방 훈련과 장비의 현대화가 이루어지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1954년 대한뉴스. 경찰전문학교에서는 미 군사소문단의 소방의 권위자를 초빙하여 과학적인 최신 소방 훈련을 실시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찰 전문학교의 화재 예방 훈련 흑백 영상. 1972년 문화영화. 소방관들이 막타워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을 받고 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소방관들은 오늘도 필요한 여러 가지 훈련으로 자신의 실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사다리처럼 생긴 높은 곳을 오르기도 하고 연기가 나는 건물 외벽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기도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매월 15일을 방공 소방의 날로 정하고 시설주와 소방관서의 합동으로 대규모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헬리콥터에 이어진 줄에 매달린다. 줄을 타고 미끄러지거나 부상자들을 조치하여 옮기는 훈련도 이어진다. 부상자를 태운 구급차가 출발한다. 현대적인 소방 장비를 동원한 이 소방 훈련은 도시 규모의 확대에 따라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특히 대피와 소화 작업에 시간이 걸리는 고층 빌딩의 경우 더욱 세련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방차에서 사다리가 펼쳐지고 물줄기가 힘차게 뿜어져 나간다. 소방정에서도 물이 뿜어져 나온다. 이러한 소방 훈련은 육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를 누비는 모든 선박들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방정도 언제나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아무리 훈련을 강화한다 해도 스스로 훈련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결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직장별로 자위 소방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언제든지 긴밀한 소방 활동을 취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오는 고층 건물도 당국에서 권장하는 소화 시설을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화재 발생에 위험이 높아지는 계절이다. 평소에 철저한 예방과 실천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일 것이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너도 나도 불조심. 추억의 문화 영화 자나깨나 불조심 끝. 필름 영사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 영화.